김순자 할머니, 올해 75. 평생을 남편 박동식과 함께 살아온 시골 마을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어야 할 때도 늘 묵묵히 뒤에서 가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죠. 남편 박동식은 7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좀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마당에서 화초를 기르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노후 준비는 확실히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공무원이었으니 연금도 나올 테고 퇴직금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재산 관리 같은 것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야 자신이 맡았지만 큰돈 이야기는 남편이 알아서 했죠. 그렇게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손주들도 자라고 남편과 둘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이 드시는 약을 챙겨드리고 남편은 마당에서 기른 채소로 저녁상을 채워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던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보, 어디 아파? 순자 할머니가 물어봤지만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급하게 큰아들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구급차가 왔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경색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비를 내려고 은행에 간 순자 할머니. 남편 통장에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은 없으신가요? 이 통장에는 1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박동식 고객님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있네요. 그런데 이 계좌는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익자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는 박동식 고객님이지만 수익자는 최미정님으로 되어 있네요. 최미정. 그건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미정은 큰아들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였어요. 왜 남편 통장에 며느리 이름이 수익자로 되어 있을까요? 그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5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이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당장 집으로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큰아들 박철수와 며느리 최미정이 함께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아버지 통장에 왜 미정이 이름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거니? 그런데 며느리 최미정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아, 그거요? 아버님이 직접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통장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통장 관리를 못한다고? 어머님,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ATM 기계도 복잡해졌잖아요. 아버님이 저를 더 믿으신 것 같아요. 큰아들 박철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정이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돈 관리 같은 건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순자 할머니는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요.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어요. 마치 그 돈이 원래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옆집 박영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이네와는 오래된 이웃이었어요. 순자야, 남편이 많이 아프다며? 걱정이 많겠구나. 응, 그런데 영숙아, 너 혹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니? 박영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요 몇 년 동안 자주 봤어. 특히 내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자주 오더라.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응, 한 번은 내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내 남편이 미정이한테 이건 절대 순자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뭔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는 것 같았어. 이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더욱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무슨 거래를 했던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인 김말순 할머니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내 남편이 미정이한테만 따로 용돈을 주는 거 알고 있었니? 한 번은 내가 봤는데 미정이가 오면 항상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만 따로 용돈을 줬다고요? 자신은 살림비 외에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찾아갔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간간히 눈을 뜨기는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최미정이 매일 병원에 와서 시어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점점 더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상태가 이러신데 집 관리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집 관리? 네, 아버님이 저를 믿고 재산 관리를 맡기신 만큼 이제 집 문제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집도 제 앞으로 명의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집까지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정아, 그 집은 우리가 50년 동안 산 집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저를 믿으신 만큼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어머님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큰아들 박철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건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미정이 말 들어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제쳐두고 며느리를 더 믿었다는 것도 서러웠는데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까 더욱 외로웠어요. 한 달 후 남편 박동식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말들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며느리 최미정은 마치 집안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일을 주도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장례 비용도 자신이 낸다고 했어요. 어머님, 장례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제가 다 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 그건 원래 남편 돈이었는데 며느리가 마치 자기가 물려받은 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후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상속 절차? 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해야죠. 통장은 이미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이제 집 문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순자 할머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가 서류를 보니 진명이를 최미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집까지 내가 가져간다고? 어머님, 이미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통장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집도 같이 관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방 하나는 어머님께 드릴게요. 아니면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산 집에서 방 하나만 얻어 살라고? 아니면 요양원에 가라고? 절대 안 돼. 그 집은 내 집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제가 맞아요.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재산을 제게 맡기셨거든요. 어머님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믿지 않고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속,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며칠 후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혼자만 알고 있던 금고였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순자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였습니다. 서류 제목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본인 박동식은 다음과 같이 재산관리를 위임함. 첫째, 최미정을 통장관리인으로 지정하되 이는 단순한 관리 목적임. 둘째,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배우자 김순자에게 있음. 셋째, 본인 사후 모든 재산은 배우자 김순자가 상속함. 넷째, 최미정의 관리 권한은 본인 생존 시에만 유효함.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남편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미정이 명의로 통장을 만든 건 내가 컴퓨터나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어려워해서였어. 요즘엔 은행 업무가 다 전산화돼서 복잡하잖아. 그래서 미정이한테 관리만 부탁한 거였어.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너를 위한 거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편하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미정이에게는 그냥 도움만 부탁했을 뿐이야.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 서류를 꼭 확인해줘.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공증 서류를 발견한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최미정도 불렀어요. 불러달라고 했어요. 미정아, 은행에 같이 가자. 아버지 통장 일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 은행에서 순자 할머니는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알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내역을 확인해 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3월 퇴직금 2억 원 입금, 2018년 7월 부동산 매각 대금 2억 원 입금, 2019년부터 매월 국민연금 입금, 그 외에 정기예금, 만기 환급금 등 모든 돈이 남편 박동식의 소득이었어요. 며느리 최미정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이 통장에 내 돈은 하나도 없네.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제 명의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 거 맞죠? 이때 순자 할머니가 가져온 공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숨기려던 진실이 드러난 거죠. 은행 직원이 공증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통장 명의와 공증 서류 내용이 다르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최미정 고객님이 관리하시는 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공증 서류를 확인한 후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미정아,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 아버님이 남기신 서류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내게 돌려줘.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어머님이 나중에 만드신 건 아니고요? 순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고? 아니면 아버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셨을 때 쓰신 건 아닐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서류가 진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통장 명의가 저로 되어 있으니까 제 권리예요. 어머님이 우기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큰아들 박철수도 완전히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통장 명의가 미정이 이름이니까. 그냥 타협하는 게 어때요? 타협? 네, 반반 나누던가 아니면 엄마가 3분의 1 정도는 받으시고.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철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원래 우리 돈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통장은 제 명의고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때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물러서지 않겠어. 며느리도 맞받아쳤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만나요. 저도 변호사 구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구했고 며느리도 자신만의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장 명의가 제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제 의뢰인 소유입니다.
공증 서류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제 의뢰인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가 그동안 헌신적으로 모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거예요. 몇 년간 시아버님 병원 모시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런 제 노고를 인정해서 주신 거라고요. 변호사는 추가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부인을 위한 돈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부인 명의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의뢰인 명의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의뢰인에게 주려는 의도였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이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생전에 시어머님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어요. 순자는 돈 관리도 못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 차라리 미정이가 더 믿을만하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 측 변호사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십시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모두 박동식 씨의 소득입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매각 대금. 상대방이 기여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모은 돈입니다. 살림살이는 제가 하고 아이들 키운 것도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몇 년 도와준 걸로 50년 내 인생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증 서류에는 분명히 실질적 소유권은 배우자 김순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식 씨의 친필로 순자를 위한 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이 고인의 진짜 의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통장 개설 당시의 서류였습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박동식 씨가 은행 직원에게 관리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증여나 선물 같은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이웃 할머니들의 증언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 박영숙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동식 씨가 미정이한테만 따로 서류를 주고받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때 박동식 씨가 미정이한테 이건 순자 몰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 조용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순자 씨를 위한 일이었던 거네요. 또 다른 이웃인 김말순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박동식 씨가 미정이한테만 봉투를 주면서 이 일은 순자한테 말하지 마라. 나중에 깜짝 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용돈 주는 줄 알았는데 통장 관리 수수료였던 모양이에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첫째,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이 박동식의 소득이었다는 점. 둘째, 박동식이 직접 공증한 서류의 실소유자가 김순자라고 명시된 점. 셋째, 여러 증인들이 박동식의 진짜 의도를 증언한 점.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순자 씨이다. 최미정 씨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했으며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며느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최미정이 그동안 시아버지 명의로 무단으로 사용한 돈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빼간 돈들 중 실제로는 자신이 쓴 돈들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것까지 추적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통장에서 빼간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화장품을 사고 심지어 자기 친정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렸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미정아, 내가 아버지 돈으로 산 명품 가방, 화장품 값까지 다 계산했어. 총 500만 원이야. 며느리는 발뺌했지만 카드 내역과 통장 출금 내역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결국 며느리는 무단으로 사용한 돈을 모두 변상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큰아들 박철수의 반응이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미정이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잖아요.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철수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못 봤니? 내 아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나까지 속였는데 아직도 그 사람 편을 들겠다는 거야? 엄마, 그래도 제 아내고 애들 엄마인데.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수야, 내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과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0년을 함께 한 남편도 잃고 이제는 아들까지 잃게 된 것이었어요. 큰아들과도 연을 끊은 순자 할머니는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이 가끔 찾아와서 어머니를 챙겨주었어요. 엄마, 형이랑 형수가 그렇게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되찾은 재산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순자 할머니.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편안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자신이 대견합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모를 일이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는 둘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비록 큰아들과는 연을 끊었지만 진짜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 잘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갈게요.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증명한 사람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이제 순자 할머니는 그 기적 속에서 조용하지만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